관악 라디오가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 FM 특집 선거방송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관악구 4선거구였고요. 이번에는 관악구 아선거구입니다. 삼성동, 대학동. 쉽게 말하자면 고시촌 하면 금방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삼성동, 대학동에 출마하신 지역구 구의원 후보자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 22명 중에 여기는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죠. 여기는 2인 선거구입니다. 2명을 뽑는 곳입니다. 총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토론 방송에는 2명만 출연해 응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 2명의 후보의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와 기호 6번 무소속입니다. 아마 저 관악 FM에서 함께 했었던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무소속 나오신 것 같아요.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함께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분들은 못 오셨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트나 공보집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야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요. 저희 방송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FM 주파수 100.3MHz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관악 FM 전용 애플리케이션, 팟빵 애플리케이션, 튜닝 라디오 이런 앱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시간으로 못 들으셨으면 관악 FM 인터넷 신문이나 다음 검색, 유튜브 검색 통해서 나중에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당일날 가능하면 저희들이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일찍 보고 싶으신 분은 관악 FM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과 그리고 관악 시민행동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관악 FM 선거 토론 방송하고요. 이 대담 방송은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33개가 연합한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방송에 쓰이는 대부분 질문들은요. 시민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짝짝짝짝짝. 네, 좋습니다. 우리라도 화기애애해야죠. 네,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이철호 무소속 6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앞서서요. 시간은 1분을 드릴 텐데 몸풀기입니다. 실은 이제 오늘이 5일째잖아요. 솔직히 저는 아까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좀 익숙해졌겠거니 했는데 매번 다들 긴장이 되나 봐요. 선거 이번 주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번이 세 번째다 보니까 그 전 4년 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8년 전에 어떻게 했었지 이런 게 이제 기억은 대략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역시 이제 막상 본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또 좀 힘들구나 몸이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비선거 때도 사실은 첫날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한 90일 예비선거를 하고 이제 본선에 들어온 거라서 90일 동안 맨날 이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명함 드리고 이것만 하다가 이제 좀 유세차에서 로고송도 틀고 마이크 잡고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흥도 나는 것 같고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긴장도 올라가는 것 같고 좀 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무소속 기호 6번 이철호 후보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구의원 선거를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무소속이랑 일반 정당에서 그 공천을 받아서 올라오시는 후보들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추천을 받는데 좀 시간이 들었고요. 또 번호가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번호가 인쇄가 안 되니까 명함에도 조금 늦게 6번이라는 것이 기재됐고 또 공고 책자도 그렇고 인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소속은 좀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아는 상황에서 무소속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번호를 대신해서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지금 선거운동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다들 선거운동 전략이 다들 있으세요. 사실 삼성동, 대학동만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고 계실 텐데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선거운동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아닌가요? 아, 그냥 이렇게 아, 하겠습니다. 네. A, B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두 분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다른 분 해보시니까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이제 삼성동 대학동은 뭐 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적만 봤을 땐 관악산이 있어서 커 보이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은 되게 작거든요. 아마 관악구 구의원 선거구 중에 제일 작은 동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낮에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삼성동에는 또 어르신들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고, 대학동에는 또 뭐 수험생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진짜 그냥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만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지금까지도 뭐 계속 그렇게 열심히 다녀온 만큼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사전 투표가 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기간에는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사전 투표소 앞에서 저를 직접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이번 주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네요. 그 6월 참고로 말씀하시니까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일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신고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신고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꼭 정보 알아보셔가지고 소중한 투표 한 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무소속 기호 6번 이철호 후보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정치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 단지 이제 오래 살았다는 그 상황에서 삼성동은 무엇이 문제이고 대학동은 무엇이 문제이고 하는 그 문제 파악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동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아주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구의원에 나와서 구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관악의 편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관악구 아선고구입니다. 삼성동, 대학동 이곳에 출마하신 5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함께 이 토론에 어쨌든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우선 1분씩 기조 연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출마의 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부터 1분 시작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동 대학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의원 후보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출마했습니다. 2010년에 19% 받고 2014년에는 28%라는 높은 득표를 기록하고도 아쉬운 표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그 8년간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더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기중을 지지해주고 계시고 이번에는 젊은 구의원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삼성동 대학동 많이 침체되었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실력 있는 젊은 구의원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일할 구의원, 밥값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5번 이기중 이번에는 확실히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철호 무소속 6번입니다. 제가 이번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긴 했지만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대학동은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삼성동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이 보전이 된다 해서 국민의 혈세를 팡팡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 자주 만나서 대학동 학생 유치, 삼성동 재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학연 지원 체면 가리지 않고 주민만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롭게 흡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중전화부스 형태의 흡연장을 곳곳에 만들어 담배 연기 없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관악구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네, 인구도 50만이 넘고요. 강원도로 따지면 가장 큰 도시가 원주시인데 33만 내외밖에 되질 않아요. 50만이가 엄청난 곳이죠. 1년에 또 집행하는 예산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대한 구의원들의 막중한 책임들을 좀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악구의 비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공약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작은 계속 그 정의당에서 하셨으니까 이번에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동과 대학동은 이미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다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계속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고 대학동은 로스쿨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 삼성동은 재개발 추진의 필요성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선거 공약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어떤 정당이 소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반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의 이점은 어떤 정당의 소속이 아닌 주민만을 염두에 두고 대학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삼성동을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 선거 공약을 그 두 가지로 핵심을 잡겠습니다. 삼성동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네, 부족한 시간들은요. 나중에 또 저희가 시간이 꽤 있어요. 예. 부족한 이야기들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악구는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학동은 20, 30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악의 지역 정치는 청년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젊은 관악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대학동의 원룸과 고시원들 많이 비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SH가 비어가는 원룸, 고시원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질 좋은 주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동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사시 부활과 같은 공허한 구호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의 연구시설, 교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대학동에 위치하는 캠퍼스타운 정책으로 침체된 고시촌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소통을 통해서 대학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에 혼자 살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관악을 떠나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 만들고 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동에서 청년 1인 가구로도 살아봤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도 살아봤습니다. 네. 그 시간들은 나중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중 후보가 아이 키 살아봤다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볼까 협치 부분이에요. 이철 후보 및 이기중 후보 두 분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제는 관원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협치를 짧게는 지난해에 있었던 이제 협치 관련된 조례가 한시적으로 있어가지고 1년 정도 해봤고 근거를 가지고서요. 길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고 나서 이제 시민들의 등장과 권한을 주면서 뭐 주민참여 예산도 하고 하면서 꽤 긴 기간 동안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도 좀 명확하게 본 것도 같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협치에 대해서 지난 유정필 구청장 하에서 민선 6기 관악구 협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협치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철 후보부터 무소속 기호 6번입니다. 시작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전문가가 어떠한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에 떠나서 오히려 주민들은 사실은 상식이 없거든요. 근데 주민들을 거기에 참석을 시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라고 하시는데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재원 낭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구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책임지는 문관 협치 협의회를 설치해서 상설 운영하고 협치 실행기구로서 협치 추진단을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해서 협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설립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실질화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적인 협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이 도입된 게 이제 8년째이고요. 또 관악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협치의 구조를 만든 것은 한 4년 이번 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마치고 좀 더 성숙한 협치 모델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이 협치 구조에 대해서 구의원들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문성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 또 권한과 책임의 문제들인데요.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협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다, 또 대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그래서 또 발전하기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협치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관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전문성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대표성의 측면은 이분들이 관악구 주민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구청과 구의원들이 할 일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고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협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캠퍼스 타운 같은 정책은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들이 두 분 다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선거구 지역 삼성동 대학동 같은 경우는 과제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사실 뭐 고시청 이후에 대한 대안 전략 때문에 고민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구 시급한 사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판단이 듭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동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 물론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일단 취업 문제입니다. 예, 취업 문제. 일자리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멈춘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일자리가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서 관악구의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저도 대학동에 살면서 자살하는 학생들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단 어떤 뭔가가 정부의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어떤 자살할 수 없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역 현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 보통 이제 지방선거에서 뭐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분들 또 오래 살아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대학동에서는 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역 현안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거비 문제, 뭐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고시촌 공동화 문제가 뭐 최근에 가장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사시 폐지 이후에 고시생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실이 늘어가는 원룸 고시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캠퍼스 타운 또는 뭐 사회주택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이런 대학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전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뭐 빨리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고시촌역 뭐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대 정문에서 그 다음 여기 있는 드림마트 앞까지의 구간이 한 1300m 정도로 중간에 하나 역을 만들 만한 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또 역을 하나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또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김미영님은 육아지원 예산을 결제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윤수 거르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안을 결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 박준수 씨는 일자리 정책을 결제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민주주의 결제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선거 참여, 민주주의 지성의 실천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나눔으로 풍요로운 방송 표준 FM 100.3MHz 관악 FM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네, 여러분은 지금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아선거구입니다. 삼성동 대학동 지역입니다. 이 후보자 초청 토론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제 조익환, 이정희, 이동일 후보 이렇게 해서 세 분 더 있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후보는 함께하지 못했고요.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와 그리고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제 뽑았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요. 앞에서는 관악 시민행동에서 한 세 가지 굵직한 걸 여쭤봤다라면 좀 더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일 텐데 답변 시간 2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못 하셨던 것들이 있고 본인들마다 강점 있는 어떤 중요시하는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이 혹시 시간이 남는다라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지 분야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관악구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차 의원입니다.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푸드마켓이 한 곳이 있는데 교통약자에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물품도 무겁고 다리도 아픈데 봉천동 지역에서 이용하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또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1년 이용하면 이용 못하고 다시 순번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데 한 곳은 부족합니다. 현재 한 곳인 푸드마켓을 신림동뿐만 아니라 봉천동 지역에도 한 곳 더 확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악구 지역의 푸드마켓 확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요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푸드마켓 더 늘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한 이 푸드마켓 같은 오래된 그런 민간에서의 노력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 푸드마켓 때문에 어쨌든 저소득층 계층이 뭐 의식주 중에서 좀 이따 주거복지하겠지만 먹는 것의 문제 부분이랄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빈곤 계층에 대한 건강권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아니면 이런 민간의 노력들하는데 푸드마켓과 같은 것을 연결해서 더 늘리는 것들도 뭐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좀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부터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관악구는 사실 주민운동이 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뭐 철거촌에서 이제 철거에 반대하는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들이 이제 관악구 주민운동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주민단체 그리고 뭐 거기에는 이제 푸드마켓도 있고요. 뭐 푸드마켓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들이 국가 차원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복지 정책인데요. 뭐 지금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책임지는데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걸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못한 지방 정부가 본인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한 이 복지 정책에 전달을 하고 있는 이런 주민 단체들,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 푸드마켓 운영하는 관악사회복지 사무실이 또 이제 봉천역 인근으로 얼마 전에 이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쪽에도 뭐 충분히 푸드마켓을 만들 만한 공간도 된다고 보고 이거는 구 차원에서 여기에 푸드마켓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한 사항들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뭐 20몇 초 남았는데 애매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알기로는 각 그 사회복지재단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모시는 독거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일상을 볼 때 지금 현재 연세는 104살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거 노인이신데도 104살까지 사실 수 있다는 자체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주거, 임대 아파트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음식, 반찬 이런 거 제공해 주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매일 4시간씩 또 오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거는 너무나 그 지원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상한 것인데 노인들을 따로 모실 게 아니고 이렇게 결혼을 해줘가지고 한 가정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자원봉사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면 가서 이렇게 죽 떠나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가족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사회적 안전망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악구는 시민들이 민간 측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구의원이 되신다라면 고려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한번 덧붙입니다. 주거복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관악구의 주거복지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지옥고라 불리는 제합방, 옥탑방이 3만여 가구에 달하고 고시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들 구의원 후보자분들이 주거복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어요. 실은요. 이제 그 삼성동 대학도 이 부분도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엿들을 수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뭐 주거안정기금 해달라가 아니라 주거복지와 주거 정책에 대한 것까지 폭넓게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도 뭐 20살 대학생 시절부터 뭐 노무사 수험생 시절까지 대학동에서 계속 뭐 1인 가구로 자취를 하면서 뭐 반지하 방에서도 살아보고 뭐 소위 잠만 자는 방이라고 하죠. 정말 한 2평 정도 되는 창문을 열면은 눈앞에 바로 벽이 있어서 이게 지상에 있는 방인데도 거의 반지하 방만큼이나 막 눅눅하고 곰팡이 피고 이런 방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정말 그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고 나도 막 개운하지도 않고 항상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요. 이거는 정말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그런 최저 주거 기준을 일단 충족하는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살만한 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어떤 고시원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살만한 방으로 만들 때 가격은 이전에 그 작은 방과 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안정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뭐 고민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얼마나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지원을 해줄지 대출의 방식인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뭐 자칫 부작용이 지원금을 주는 만큼 그대로 월세가 올라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학동의 그 주택 구조라든지 원룸 구조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잔방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벌써 한 20년 이상, 15년 이상 된 노화된 건물들이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존 작은 방들은 2개, 3개 합쳐서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또 옛날에 고시원처럼 이렇게 뭐 2평도 안 되는 그런 방들로 연결되어 있던 방식을 지금은 이렇게 공동으로 주방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 구조로다가 리모델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제 생각에는 건물주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의 그 원하는 취향에 맞게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다문화 부분인데 사실 다문화 부분은 제가 기억이 가물합니다. 모든 선곡에서 거의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민 최근우입니다. 관악구는 원주민 남성과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구로 모두 우리 이웃으로 학교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관악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이웃 주민과 일상적인 소통이 잘 안되거나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문화 지원 사업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김치 만들기 강습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되풀이하는 등 새로운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이 지역 주민들과 상호 소통하고 건강한 이웃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그 방청객 쪽에서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문해교육, 라디오 문해교육이 있어가지고 와 계시는데 와 계시는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관악구 아선거구입니다. 삼성동 대학동에 있는 5명의 후보자 중 지금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하고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그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입니다. 다문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관점이 무슨 한글 배우기 이런 식의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 안에서도 아마 삼성동 대학동 쪽에는 이주 여성들 혹은 뭐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문화관에서도 이주 여성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교실들 열리고 있고요. 뭐 당연히 한국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려가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한글 교육이라든가 언어 교육은 당연히 필요가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사실은 지금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뭐 차별적인 언어, 그러니까 다문화 제 다문화야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언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한국인이 된다. 우리의 문화라는 거,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있고 이 사람이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사실은 뭐 김치 만들기 뭐 이런 거겠죠.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든 그 나라의 문화 또 뭐 언어,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풍부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대학동에 그 아시안 허브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알고 이제 이전 개소식할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그 출신지의 동화를 그 나라 언어와
또 우리나라 언어로 동화책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같이 뭐 소통하고 그 동화 작가 자체를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동화를 책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그러니까 한국 남성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삼성동은 이제 뭐 그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학동에 주로 이제 제가 살면서 이제 보아온 것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이제 어학연수 오는 국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동의 원룸에 기거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국 학생들이 이제 언어 원래 한국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 대학동에 왔을 적에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씩 1, 2, 3, 4, 5, 6 해가지고 18개월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3개월 정도 배우고 나면 벌써 어느 정도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문화가 어떻다 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대학동에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유학생들을 국제 유학생들이 더 많이 유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학생들이 주거 비용이 다른데 어디보다도 쌉니다. 여기 신림동이 또 생필품 값도 쌉니다. 또 고시원의 식당 이용료도 쌉니다. 고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일단 대학동 그곳에 가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 언어가 통한다. 이런 어떤 소문이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책으로서 치안 유지,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밤에 다니는데 무섭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다른 분야별까지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힘들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정책들은 이제 공보집 통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이 정말 이 기간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 토론 방송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보집과 또 현장에서 만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가면서 최대한 후보자들의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정리 발언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부터 1분 정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학동 삼성동 주민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 9일 남았습니다. 지난 3개월 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돌면서 주민들 만났습니다. 제일 열심히 해온 후보 기호 5번 이기중입니다. 지난 8년간 2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20년을 대학동 삼성동에서 살았습니다. 1인 가구 청년으로 자취하는 대학생, 노무사 수험생으로 살아왔고요. 또 지금은 삼성동에서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동에 사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또 대학동에 사는 청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입니다. 삼성동, 대학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구의원 기호 5번 이기중입니다. 이번에는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1분 정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FM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동은 국제 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재수학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래서 활성화시킬 것이며 삼성동은 재개발을 추가 부담 없이 현재 주민 100% 입주시키고 상인들도 100% 이래가지고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년간 딱 한 번 구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그 관악의표현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구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아선고구입니다. 관악구 삼성동 대학동 기호 5번 정의당 이기중 후보 그리고 기호 6번 무소속 이철호 후보 이렇게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총 5명이 입후보하셨고요. 그중에 어쨌든 오늘 토론회는 이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 외에 관악 FM 인터넷 신문 등등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아마 지역구당 삼성동 대학동 내에서의 한 10,000명 내외의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역시 이 컨텐츠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관악 FM의 안병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